한의사는 뜸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뜸은 진료실에서 사라지고 있을까요?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 왜 환자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연기와 냄새, 화상의 위험, 현실적인 임상 환경의 한계. 30년의 고민은 다시 뜸을 임상으로 가져오는 방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회음, 항문 내경뜸, 긴급 이슈 점검. 왜 뜸은 진료실에서 사라지고 있을까? 여름철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다. 냉방병 때문인지 몸이 너무 차갑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 그저 추위 이야기가 아니다.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아랫배가 늘 차갑게 느껴져요. 여름인데도 가디건을 벗기 어려워요. 이런 환자들을 동양의학에서는 더위와 추위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하초의 냉감, 비위의 기능 저하, 양기의 부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황제내경에서는 양기를 생명의 근본으로 설명한다. 양기는 열만이 아니라 인체를 움직이고 기혈의 순환을 돕고 장부가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양기가 약해지면 추위를 타는 것이 아니라 소화 불편, 피로감, 하복부 냉감, 여성의 월경 관련 불편감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는 계절과 관계없이 몸의 근본적인 온기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그 중심에 오래도록 활용되어 온 치료가 바로 뜸이다. 한의사라면 뜸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현실의 진료실은 달랐다. 실제 임상에서 뜸은 점점 활용되기 어려워졌다. 이유는 치료 효과의 문제가 아니었다. 연기와 냄새, 환기 문제, 별도의 시설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 문제였다. 뜸은 훌륭한 치료법이지만 뜸 치료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화상의 위험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부위나 장기간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의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 뜸은 가치가 부족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좋은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환경과 안전 문제 때문에 환자에게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지점이 가장 아쉬웠다. 동양의학 안에 오랜 시간 검증되어 온 훌륭한 치료법이 있는데 치료 원리가 아니라 적용 환경 때문에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승뜸은 바로 그 고민 위에서 시작되었다.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미 존재하는 뜸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현대의 진료 환경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것은 뜸을 둘러싼 환경이었다. 백승뜸은 쑥을 직접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백승뜸만의 열 추출 방식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뜸은 시간에 따른 열 전달 특성이 상승 후 감소하는 비대칭 열 응답 곡선을 보인다. 따라서 쑥의 유효성분 전달과 뜸열에 의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반면 백승뜸은 고유의 열 추출 방식으로 인해 짧은 준비 시간 이후부터 사용 시간 동안 쑥이 가진 유효성분을 품은 뜸열이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설계되었다. 결국 같은 사용 시간이라도 실제로 쑥의 유효성분이 활용되는 시간과 전달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이것이 치료 효율의 차이로 이어진다. 양의 기운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양초의 불을 이용하였고 불꽃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쑥의 유효 성분을 활용하도록 설계했다. 연기와 그을음은 발생하지 않으며 냄새 역시 쑥을 태우는 냄새 대신 쑥의 향만 발생한다. 이는 편리함을 위한 변화가 아니다. 치료는 한 번 시행하는 것보다 필요한 환자에게 꾸준히 적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고민은 정확성과 재현성이었다. 동양의학에서 혈의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같은 뜸 치료라도 어느 부위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특히 회음혈은 하초와 관련된 중요한 혈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회음부에 안정적으로 뜸을 적용하는 것은 모험에 가깝다. 환자의 자세, 충분한 적용 시간, 안전한 치료 관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백승뜸은 이러한 임상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좌식 구조와 치료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환자가 편안한 자세에서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고 회음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발바닥을 비롯한 다양한 부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였다. 세 번째는 지속성이다. 임상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강한 자극이 아니다. 환자가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가? 의료진이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백승뜸은 책 속에만 써있는 치료의 가치를 현대 생활 속에서 재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지난 30년 동안 환자를 만나면서 반복해서 느낀 것이 있다. 환자는 치료의 원리를 기억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직접 느낀 변화의 감각을 기억한다. 처음에는 항상 피곤하다. 속이 답답하다. 몸이 차갑다. 라고 말하던 환자가 백승뜸 치료 후 표정과 말투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다.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편안해지고 자신의 상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다.
물론 모든 환자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체질, 병력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위의 작은 변화를 단서로 치료의 방향을 찾아간다. 회음뜸은 새로운 치료가 아니다. 이미 한의학 안에 오래 존재했지만 실현하기 대단히 어려운 치료 방법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임상 환경이라는 벽 때문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백승뜸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한의사분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기존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침을 대신하는 것도 한약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한의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뜸의 가치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백승뜸은 하나의 정답만을 제시하는 치료법이 아니다. 한의사의 임상 경험과 함께 활용되어 환자에게 맞는 뜸 치료를 돕는 상당히 효율적인 임상 도구이다. 여름철에도 하복부 냉감을 호소하는 환자, 냉방 환경 속에서 쉽게 몸이 차가워지는 환자, 비위와 하초의 허한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환자, 이런 환자를 만났을 때 한 번쯤 회음을 생각해 본다면 알고 있었지만 감히 활용하지 못했던 놀라운 임상적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다. 결국 치료의 중심은 훌륭한 디바이스와 환자를 바라보는 한의사의 정확한 판단과 경험이다. 백승뜸은 그 판단이 환자에게 더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도구이다. 지난 30년 동안 백승뜸이 고민해온 것은 하나였다. 좋은 치료가 현실의 벽 때문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지금의 백승뜸과 사보침이 되어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나에게도 백승뜸, 사보침이 필요할까?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목관호저 2020년 회음 학문 내경뜸 개정 6판 새눈출판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침구 의료원을 운영하는 의사 및 후아,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과학화한 사보침, 백승뜸 재교육을 통해 병 잘 고치는 의사로 거듭나아 확실히 치료하는 침구 의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목적하는 교육 방송입니다. 목관호 사보침구 학회 회장 백승 목관호. 산업 다큐멘터리 1%의 가능성만 보이면 나는 150%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해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맹물 에너지 박사. 출연 목관호 양지훈, 김영훈 유만준, 아내 송도영.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